예, 이번에는 법률행위 목적에 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법률행위 내용인 것 같아요. 결국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 효과가 법률행위 목적이다. 예를 들어서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생각해 보면요. 결국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대금 지급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갖게 돼요. 결국 이 얘기는 이 매매라고 하는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매도인은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 매수인은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게 곧 그 매매계약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매계약 목적이다. 즉 법률행위의 목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 즉 법률행위는 결국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기 때문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기 때문에 결국 법률행위 목적이라고 하는 건 달리 이야기하면 의사표시의 목적, 즉 효과의사의 내용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법률행위 목적은 그 법률행위 목적물하고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주택이죠. 목적물. 즉 목적물은 주택이다. 하지만 이 매매계약의 목적은 뭐죠? 대금지급 청구권 그리고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법률행위 목적과 목적물은 구분해야 한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고용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용은 결국 노무 제공 약정,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보수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 결국 노무 제공, 보수 지급을 약속하는 계약이 고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건 법률행위 목적이라고 하는 것에 이점 뭐는 없어요. 그 목적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물, 결국 사람의 행위이기 때문에 목적물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법률행위 목적하고 법률행위 목적물은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은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목적물이 결정이 되면, 즉 목적물이 정해지면은 그 법률행위의 목적은 더 쉽게 확정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법률행위 목적은 결국은 법률행위 자유원칙 또는 사적자치 원칙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즉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범위에서만 법에 의해서 승인되고 또 보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법률행위 목적은 결국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적법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법률행위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법률행위 목적이고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법률이 우선 확정에 관한 이야기를 이번에는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건 뭡니까? 결국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판례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당연한 얘기예요.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합니다. 즉 모든 사항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사항, 예를 들어서 그 계약의 목적물 같은 목적이겠죠. 계약의 목적물 또는 대금 이런 것들은 결정이 돼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 사항이나 또는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합의가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해서 합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의사의 합의가 있거나
아니면 합의할 수 있는 또 그것을 확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확정할 수 있다. 확정이라고 하는 건 확정 가능성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이와 관련해 갖고 구체적으로 판례를 보게 되면은 우선은 뒤에 사건 번호만 적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인의 시 무슨 동 소재 사망한 누구 소유 부동산 전부라고 표시되어 있다. 부동산 소유 전부. 보통은 부동산이 저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면은 뭐 그 전부다 그러면 그 하나가 정해야 되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아주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이 부동산 전부라고 했는데 뭐예요? 어떠한 부동산인지를 알 수 있는 표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동산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토지면 지번은 무엇이고 면적은 어떻게 되고 또 어디 그 목적은 뭔지 지목은 뭔지 또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적, 지번, 그 주소 이 같은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즉 그것을 토지와 건물에 관해서 알 수 있는 표시가 전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목적물의 표시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 매매계약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는 17년 후에나 17년 후에 목적물이 어떤 것이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목적물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도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결국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 주식 매매 어떤 영업을 양도하면서 주식을 양도를 해요. 주식을 양도를 하는데 이 주식 매수와 관련해 갖고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통 인주 한 주당 얼마씩 가격을 정하겠지만은 이거를 당장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나중에 자산을 평가하고 자산을 조사해서 실사해서 그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주당 가격을 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그 가격이 자산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자산을 갖다가 주당 가격 그러니까 자산을 갖다가 1원으로 평가를 했어요. 1원으로. 나중에 1원이다. 그래서 결국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아직 가격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자산을 조사해서 확정짓겠다. 그 방법과 기준을 정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매매 계약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할 때 뭐 했다는 거죠? 매매 목적물과 매매 대금 등 이미 특정이 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도 이미 합의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 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뭐죠? 특정되었고 그 중도금 지급 방법도 이미 합의가 됐다라고 하는 거. 계약 성립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사항. 그 본질적인 사항 또는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 법률이 규정한 것도 있으니까 중요한 사항만 본질적인 사항만 합의가 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계약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체결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해 장래 합의를 유보한 경우 장래에 합의하겠다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경우에 합의를 유보한 경우에 일단은 뭐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가 그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 그 계약 내용을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다라면 그 계약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또는 그 계약 내용 자체도 어떻게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인식, 조리, 경험칙 등에 비추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해야 한다. 결국 이와 관련해 갖고 뭡니까? 매매 대금 확정도 나중에 유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 나중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건 당연하게 되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반드시 매매계약 체결할 당시에 매매 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특정할 방법과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뭐는 있어야 돼요. 적어도 매매계약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건 당연히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과 매수인만큼 최소한 적어도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제 그 외의 사항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특정할 수 있는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 표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법률의 목적이 확정이라고 하는 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확정 가능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정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민법 이야기 이어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